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 막힌 법안 통과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임시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각 당의 입장이 평행선이라면 해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접점이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원인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국민의 여론이 되게 많았고요. 되게 들끓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안 법안을 내겠다 이랬어요. 예. 그렇죠. 대안 법안이 근데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침 나왔는데 나중에 쟁점이 두 가지로 좁혀진 거예요. 네. 하나는 결국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 거냐, 나라에서 받는 돈과 학부모들이 내는 돈을 따로 만들 거냐, 하나로 할 거냐. 네. 근데 이게 애당초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미 국공립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쓰이는 시스템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처벌 문제인데요.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은 쓰면은 뭐 용도회로 쓰면 처벌하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교비. 그렇죠. 근데 다른 애는 분담금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저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게요. 마지막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그게 유예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 1, 2년 유예하자 처벌을 나왔거든요. 유예하자고 그렇죠. 나왔죠. 근데 검사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유예하자 그러면 그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건 우리 지금 뭐 52시간법 처벌 유예하는 것도 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1,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하자. 논의하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시간 끌기를 해왔다. 이 네. 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굉장히 어쨌든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계속 눈치 보기를 하다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계속 시간 끌기 해온 게 아닌가. 처음부터 저는 오히려 이 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별로 없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한 생각하십니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유치원 소위 3법 논의 과정을 보면 그 전에 그 시간 강사법이라고 부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예. 그게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뭐 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쫓아내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의 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법이 막상 통과돼서 시행되면 많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 그러니까 어린이집보다 선호도가 높은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당에서 보다 절충안을 지금 내놓은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갈 일은 아니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원칙대로 하면 비영리 사업자로 돼 있죠, 유치원은. 네. 그래서 설립자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근데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안 됐거든요. 사실상 유치원을 하나 설립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씩 개인 돈이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소위 얘기하는 교비하고 국가 지원금하고 혼용돼서 회계가 운영되어 왔죠. 근데 그게 혼용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해서 지금 엄격히 분리하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지금 유치원을 내년에 폐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유치원이 한 100여 곳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 거의 40% 가까운 유치원들이 내년도 원안 모집 계획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동안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해 오던 유치원에 있어서 이게 상당수의 유치원에 사실상의 폐원을 재촉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치원의 민주당의 법안 내용대로 강행이 되면 이것은 이런 폐해를 좀 막아보자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간 강사법은 사실은 1, 2년 된 문제는 아닙니다. 10년, 예. 20년 됐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뭐 여름 방학 때 급여를 지급할지 4대 보험 될지 아주 최저적인 수준이었고요. 지금 유치원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지난번에 아마 이제 사행료 얘기를 했다가 못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설립자 소유해야 되고 그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럼 다른 데서 조달해서 설립을 하는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 설립자들이 급여 형식으로 그 투자금을 어찌 보면 회수해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금 사용료 지불하라는 얘기가 그거였죠. 근데 한 푼도 못 갖고 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급여 형식으로 갖고 갔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네. 급여 형식으로 또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예를 유용도 들어서 그렇죠. 있었고. 유용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라서 저는 충분히 현행법 내에서도 급여 책정을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에 해주면 된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 이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이거를 애초에 지금 법으로 명확해요. 이분들이 사립학교법상 학교고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들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입니다. 교사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설립을 할 때에도 재산을 내가 교육 목적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교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마치 약간 학원처럼 운영된 거예요. 개인 학원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건데 이번 어쨌든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이게 분명히 공적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국가 회계 쓰는 게 맞고 이걸 용도에 사용했을 때는 처벌되는 게 맞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를 다른 이유로 이제 근데 돌릴 건 아니다. 이게 이 사안을 넓히기가 좀 어려운 게요.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일단 회계 처리를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처벌 규정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쟁점이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부분 다 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분리하자는 것이죠. 국가 지원금 회계하고 네. 학부모들의 분담금 회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것이고. 분리한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지원금은 국가에서 회계 관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는 일반 회계로 유치원에서 예. 알아서 하도록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합치면 안 됩니까? 그게 합치면 합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사실은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지금 합쳐서 그걸 더 합친 관리- 상태에서 관리를 하자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통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유치원을 하잖아요. 예. 근데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놓고 감가상각이 되죠. 예. 사실은 감가상각이 되면 근데 이 감가상각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회계상 에듀파인을 써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을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설립자가 빚을 얻어서라도 그 회계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에듀파인 회계를 무조건 회계를 하나로 넣어서 에듀파인 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면 뭐냐면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얻은 빚의 이자를 꺼내서 지급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유치원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립 유치원에 좀 어느 정도 특화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국공립에 쓰는 걸 그대로 갖다 쓰라고 하면 사립 유치원은 운영을 할 수가 그럼 없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그 유용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비를 일반 회계로 운영할 경우에 유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 결국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유용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립 유치원, 우리나라의 유치원 중에 거의 90%는 개인 유치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법인화되어 있는 것은 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지위에 대해서 이걸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도 개인이 내고 또 이게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도 부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네. 이걸 갑자기 공공재다 이래서 설립자에 대해서는 뭐 감가상각 비용도 보전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유치원 원장도 겸직을 못하게 해서 급여 형태도 받을 수 없도록 갑자기 해보면 결국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립 유치원이 폐원 결정을 하도록 재촉하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급여를 못 받게 바람직하지 됩니까? 않습니다. 아니 그걸 받을 현실적으로.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를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유용하면 처벌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유재산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본인 소유 건물, 본인 소유 땅이어야 돼요. 그걸 네. 나라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 사용 목적을 이제 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계를 분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병원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든 이런 데도 보면 국가에서 지원 받으면 다 감시 감독을 받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행령만 바꿔도 어찌 보면 이 회계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를 분리할 건가 통일을 할 거냐는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예. 쟁점은 이게 유용했을 때 처벌할 거냐. 결국 왜냐하면 시행령으로는 처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대로 어쨌든 이거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입니다. 급여로 다 못 채우는 다른 예.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채워왔는데 그걸로 어쨌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써왔는데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처벌 안 받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는 행정처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이게 결국은 학부모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겠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다른 용도 쓰지 말아라. 대신 자, 여기서 예. 이게 뉴스를 많이 잘 따라오신 분들도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점이 회계를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이냐와 처벌 문제 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었던 분들이 뉴스에 보면은 처벌 문제 때문에 틀어졌다 그래요. 네. 그러면 회계 분리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라는 아닙니다. 궁금증을 갖는데 해결은 안 됐는데 네. 시행령으로 그 회계 시스템을 쓸 수 있게 그걸 써야 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되면 있습니다. 법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행령으로도 그 에듀파인 시스템을 쓰게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안 쓸 수 없죠. 그럼 쓰게 되면 그 문제는 어쨌든 약간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핵심 쟁점은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은 처벌과 형사적인 처벌 그렇죠. 규정. 그걸 유예 기간을 뒀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로 네. 넘어가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두는 데까지는 동의하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이 국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를 분리해서 국가지원금이 만약에 유용이 되면 그건 처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안처럼 모든 걸 하나 회계로 넣어서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다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 교육 목적 외 사용을 지금 애매모호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교육 목적이고 어떤 것은 교육 목적이 아닌지도 구분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하여튼 이건 감사 결과 뭐 국가 마음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표현을 집어넣어서 이게 뭐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국가가 판단하면 형사처벌하자는 건데 그거는 교육의 자율성 있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왔던 거하고도 정면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마치 뭐 여론몰이에서 그냥 당장 시행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가 지원금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동의하시는 예,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교비가 혹시 유용됐을 경우에 그렇죠.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하나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교육부가 그 시행 규칙을 바꾸기로 했고요. 바꿨나요, 벌써? 바꿔서 아마 3월부터 시행 네. 이제 바꾸면은 시행은 3월부터 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처벌 규정을 집어넣지 못하면 법안을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약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행령으로 이거를 물론 메디판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법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 원리상으로도 이제 처벌 규정은 시행령으로는 안 되거든요. 처벌 예. 규정은 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처벌 규정만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는 법에 일단 규정되는 게 낫다. 그렇다 네. 그러면 당연히 유치원 3법을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김 의원께 꼭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한국당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거는 혹시 어떤 다른 정치적인 판단이 있습니까? 글쎄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유치원 비리가 크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마치 유치원이 비리 집단처럼 매도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정부가 어떤 교육의 자율성 내지는 사적 영역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정부가 이거를 국유화하는 거로 비춰질 수도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요. 사실은 이게 지금 많은 유치원들이 지금 유치원 폐원을 하고 이것을 놀이학교로 일종의 네.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인가를 취소받고 스스로 그냥 인가를 철회하는 거죠. 우리 안 받겠다 하고 놀이학교 내지는 사실상의 사설 학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피해는 학부모들하고 원아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치원이 민주당이 여럿머리에서 이거로 해서 뭐 소위 정치적으로 한몫 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는 정말 어린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폐해 발생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한유총 그 관계분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한유총 분들도 안 되면 폐원하겠다. 그럼 예. 피해가 결국 학부모한테 돌아간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학원처럼 운영해 온 게 맞아요. 개인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학교로 돼 있고 교원으로 돼 있지만 본인들 예. 스스로도 학교라 생각 안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교원이라 생각을 안 해왔어요.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에서 돈이 들어가고 학부모들은 또 어느 정도 이제 공교육기관에 돼 있거든요. 인식 예.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다시 과거로 돌려서 학원처럼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 예. 보면 이제 공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자꾸 국유와 뭐 사유재산 부정 말씀하시는데요. 재산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운영. 나라에서 주는 돈이든 학부모가 내는 돈이든 그거를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머니를 따로 차겠다는 건 벌써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예산을 왜 회계를 왜 분리하려고 뭐 있습니까? 지금 이미 시스템이 없는 것도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분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오히려 분리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공립은 그냥 그대로 거 쓰고 사립은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유치원도 공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와라. 예.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게 이 회계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용 안 하면은 처벌 안 받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아니 그동안에 계속 잘 문제 안 삼아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밖에 간단하게 말이 안 되는 반론. 거죠. 예. 지금까지 유치원이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돼 왔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그렇다면 국가 예산으로 감가상각은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럼 그 공공 분야로 들어와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민주당이 소위 3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감가상각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너무 세세한 부분인가 싶어서 궁금증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국가에서 보존해 준다는 거는 그 시설을 국가에서 쓰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가에서 예를 들어 사용한다. 근데 지금 그러면 수익도 사실 국가가 가져가야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오고서 수익은 가져가는 거거든요. 급여 형태로. 그러면 그 감가상각을 국가에서 보존할 이유가 없죠. 그 사립유치원이 이후에도 수익이 전혀 없지는 않다. 수익은 있다라는 건 인정하시나요? 지금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설립자가 급여 원장으로 형태로 그러니까 설립자가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수익 환수입니까? 본인이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의 그 어떤 근무 대가로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고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운영의 어떤 건물을 지면 사실은 30년 정도 되면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회계를 혼용하면서 일부를 그런 감가상각에 대한 보존을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눈 감아주고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 틀어막고 이걸 갑자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사실은 폐원으로 국가가 몰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거를 내 건데 어쨌든 국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내가 시설을 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용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네. 최소한이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닌데 왜 사용료를 내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게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약간 감가상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30년 쓰면은 30분의 1 해서 매년 달라는 얘기거든요. 비율로 하든 정액으로 하든. 그래서 결국은 사용료에 배분된 형태를 주장하는 거다. 근데 전혀 이렇게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용료는 한국당에서 낸 법안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국가가 주는 지원금 회계하고 교비 회계를 분리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 주면서 해야죠. 뭐냐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끝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께 각 당 입장이 아니라 전망을 여쭤보죠.
자, 임시국회 열어서 유치원 3법 논의하자 이거는 여야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타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그 교육위 간사분께서 네. 빨리 열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이거를 바른미래당이 타협을 내놓은 겁니다. 그걸 약간 유예하자. 네. 근데 통합하고 처벌하자는 건 네. 같고요. 근데 이 시행을 좀 유예하자. 그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민주당도 거기 동의한 그렇죠. 거고요. 근데 그 네. 유예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서 예. 틀어진 거거든요. 일반 이제 법 원리상 보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중재한 대로 중재한 대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결국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계속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었군요. 예,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대를 처음에는 하시는데요? 대해서 예. 그래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네. 지금 그 유치원에 대해서 학교 급식과 같이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 그 어떤 그 영양 교사도 둬야 되고 또 네. 급식 시설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뭐 얼마든지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민주당의 양보가 추가 양보가 없으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글쎄 뭐 그게 민주당이 양보한다기보다는 보다 좀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번에 틀어진 안에서 변화가 없으면은 합의는 안 될 것이다.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법안 내용입니다. 예. 자, 좀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소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두 분 기소는 예상하셨나요? 일단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을 올렸고 네. 검찰 측에서도 아마 계속 뭐 검찰에서도 이제 그 수사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아마 해경궁 김 씨 관련된 사건은 네. 약간 의외가 아닌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네. 검찰에서 불기소로 올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예상하지 못한 예상외다. 상황.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뭐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명백히 검사 사칭했다가 관직 사칭으로 해서 벌금형 받은 정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검사를 사칭하는 현장에 있던 분도 지금 한국당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당연히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 그런 일 없다라고 선거 전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뭐 기소가 될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해경군 김 씨는 어떻습니까? 글쎄 저도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를 두고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참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 아이디하고 동일한 아이디로 뭐 국내 뭐 계정도 있었고 또 네. 다니던 교회 계정도 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소위 외국에 본사를 둔 SNS 관련한 사건 중에 그 정도 증거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 뭐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정확한 이유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예상과는 좀 제 예상과는 조금 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기소도 물론 정치적인 파장이 크겠지만 그 김혜경 씨에 대한 불기소에 대한 파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그 문준용 씨 관련된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아닙니다. 예. 일반 명예훼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13일 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 아마 이정열 변호사도 항고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검찰 항고를 아니면 안 되면 뭐 재정 신청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전해천 의원이 뭐 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부분은 아주 뭐 명예훼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네.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불기소한다고 해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논란은 끝난 것은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 당내 문제라 제가 뭐 시시콜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출당 문제가 다시 한번 민주당 내에서 격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이거를 한쪽에서는 정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여론도 민주당 내에 있을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기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민주당 당적을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네. 맞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경론이 한 번 더 오고 갈 것으로 네, 예상이 한국당은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죠. 됩니다. 예, 저희는 네. 당원권 정지가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잠시 뒤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 들어보면 거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파장이 있을지 일정 정도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